자, 볼게요.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네요. 13번부터 볼까요? 13번은, 보자. 그렇지. 이것도 뭐 쉽진 않아요. 근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아직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 13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0,-3을 지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실수에 대해서 요 7번 잡고 나왔을 때 5의 최대값을 갖다 구해달라고 했는데 뭐 이런 거야. 0하고 5 사이에 있는 어떤 값 C에 대해서 라는 얘기야. 어떤 값 C에 대해서 이런 게 되는 거지. F5-F0 5-0 평균 변화율이라는 얘기야. 평균 변화율 똑같은 F'C가 존재할 것이다. 물론 C는 0하고 5 사이에. 정확한 풀이는 이런 거야. 정확한 풀이는 요거하고 똑같은 C가 존재할 것이다. 근데 0하고 5 사이에서 요 F'C는 뭐야? 7보 작다라고 했지, 그지? 이 범위 내에서 얘는 지금 7보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주시는 거죠. 그럼 요건 이제 뭐가 되겠어? 5분의 F5 마이너스 F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F5는 32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여기부터 출발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5 집어넣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거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걸 물어본 거거든. 오케이? 여기서 뭐냐면 직선으로 해가지고 기울기를 갖다가 지금 그냥 7로 쭉 갔을 때 그때가 지금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 접선의 기울기 가장 크다라는 요 변화율 있죠? 요 변화율을 유지했을 때 그때 가장 높은 점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5 늘어났잖아. 그지? 기울기가 7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35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이해되겠지? 느낌은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인데 어쨌든 요 풀이도 알고는 계셔야 돼.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F'C가 존재한다. 그 F'C의 범위에 따라서 정리한다. 이런 얘기죠. 준호 막 벌써 피곤하려고 그러네. 자, 그 다음 볼게요. 17번. 일단은 뭐 15번도 식세어는 괜찮겠고 14번도 좀 귀찮은 문제긴 합니다. 실근이 어딨지? 라고 한 다음에 그 객관식으로 나와 있는 그 범위들이 뭐냐면 좌표가 아니죠. 범위에 다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갖다 넣었을 때 부호가 바뀌는지 한번 찾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지? 그지? 그래서 뭐 루트 x 이거 넘기든지 어쨌든 한쪽으로 몰아준 다음에 부호 바뀌는지 한번 찾는 그런 작업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17번은 이제 뭐 정수에 대한 게 살짝 들어가긴 합니다. 일단 차수는 대충 보일 거예요. 무한 들어갔을 때 차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수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죠. 일단은 3차항의 개수가 2다 라는 것까지 확인했을 거야. 그지? 이렇게 해서 이거 3차항의 개수가 지금 2가 될 건데 여기서 지금 요게 지금 3차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겠죠? x 곱해서 3차가 될 건데 그 4차가 날아간 것이니까 fx는 어떤 모양이겠어? x 세제곱. 그죠? 여기다 x 곱해서 요건 날아가는 거지. 그지? 그 다음 요 놈하고 계산돼야 될 거니까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이 상태로 보시면 되겠다. 여기 있으니까 다른 숫자 써야 되겠네. 어쨌든 요런 꼴이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또 0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사실 문자를 갖다 줄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지금 3차니까 제곱에다가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한번 들어간다는 거 쳐볼게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숫자 하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2가 될 것이기 때문에 2차항은 요렇게 했을 때 나오는 거죠. 그죠? mx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요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2가 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m이 뭐가 돼? 3 요렇게 정리하잖아. 괜찮지? 그지? 따라 정리하시게 되면 x-1에다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n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허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허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지금 허근돼야 돼. 괜찮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음 따라서 4n이 9보다 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절대값이 4보다 작은 세정수라고 했어. 4보다 작은 세정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C가 마이너스 n이거든요. 그죠? C가 마이너스 n이 될 것이고 이게 절대값이 4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따라서 요거 n값을
풀마 1, 풀마 2, 풀마 3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럼 어떤 값이 돼야 되나? n이 3이면 되나? 괜찮겠죠?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겠네. n이 3일 때밖에 안 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이렇게 개수 조건들 차근차근 정리하는 게 필요했다. 자, 넘어갑니다. 살짝 이제 시험 범위가 극대극소가 살짝 들어가는데, 지금 내가 그냥 이 시험지를 보자라고 생각했던 거 뭐냐면, 그 내용이 뭐 전반적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게 뭐 결정적으로 작동하는 문제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시켰습니다. 아마 이번 시험은 극대극소 들어가는 학교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모르지. 선생님들이 또 부지런히 또 나가시면. 근데 어려움은 뭐냐면, 극대극소가 들어가는, 안 들어가게 되면 기말고사 때 엄청 시험 범위가 많아요. 그치, 극대극소부터, 원래 보통 극대극소까지 중간 들어가고, 그 뒷부분부터 해서 적분까지 기말범위거든. 그럼 극대극소부터 들어가게 되면, 기말범위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기말고사 때 성적들이 이제 결판이 날 거예요. 어쨌든 요번 시험은 망치면 안 되겠고, 그죠? 자, 18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y는 tx와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런데 불연속될 때 찾아달라는 얘기죠. 이 표현들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번에도 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연속 불연속은 안 들어가지. 극한까지 들어가니까 뭐. 일단 보시게 되면 이 표현 자체가 뭐야? 불연속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불연속이라는 뜻이야. 근데 t가 또 뭐냐면 y는 t라고 들어갈 때가 있겠고, 이건 지금 기울기 얘기하는 거죠. 기울기. 원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잡을 건데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0일 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3차 함수는 지금 0,0 지나죠. 그 다음에 1, 2 지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아마 나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요거 같은 거, 요런 거 체크했었어야 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y는 tx라는 요 직선은 요 점을 갖다 지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기본적으로 조사했어야 될 게 뭐냐면 요거 접할 때 만약에 이 곡선이 살아있다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의 기울기. 요 곡선이 살아있었다면 요 기울기는 무엇이었을까? 요거 체크를 갖다 해주셔야 되는 게 먼저예요. 이게 되겠죠? 왜냐면 요거에서 그 기울기가 더 낮아지게 되면 얘를 갖다 뚫거든. 지금 그 전까지는 뭐냐면 교점의 개수가 이제 1개가 나오다가 얘가 지금 더 내려가게 되면 얘를 갖다 2차 곡선을 갖다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가 될 것이거든. 그거 체크 한번 해주셔야 돼. 자, 어떻게 됩니까? f'x 보시게 되면 2x-1 될 것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미분하시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x가 0보다 컸을 때 등호 붙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따라 여기 0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죠?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일단 불연속이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잖아? 그럼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개야.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접하고 있는 상태니까 1개가 이제 쭉 되다가 어디서 또 바뀌게 돼. 얘하고 지금 만날 때 새롭게, 그지? 다시 추가로 만날 때, 그지? 여기 전까지는 지금 교점의 개수가 1개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지. 근데 그 뒤로 가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럼 여기 접할 때 찾아주셔야 돼. 요거 접할 때 찾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몇 개가 될 거냐면 3개가 되는 거거든? 맞죠? 3개가 쭉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접할 때 그때 이제 뭐가 될 거냐면 그때 바뀌게 되겠죠. 이때는 또 언제가 돼? 여기다 0 넣었을 때야. 여기다 0 넣었을 때 2가 됐을 때, 그지? 그때 t가 2일 때가 되는 거야. 요건 t가 마이너스 1일 때 되는 거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하고 그 다음에 2일 때도 있겠고, 요것만 찾아내시면 돼. 요거 0,0을 지나는 접선의 방식 되는 거지. 맞죠? 요 곡선에서 0,0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따라서 t로 접점에 여기를 갖다 t라고 t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k라고 이렇게 잡아볼 것 같으면 x가 k에서의 접선의 방식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0,0 지난다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미분에 정리하시게 되면 3k제곱 여기 기울기 x-k k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처리해 주시고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k 세제곱 플러스 6k 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어딜 지난다고? 0,0을 갖다 지난다고. 이해되겠죠? 그렇게 되는 k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0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k 제곱 묶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k 값이 얼마일 때야? 2분의 3일 때 이렇게 되겠죠. k 값이 2분의 3일 때야. 그때 기울기 얼마인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f' 2분의 3 계산해 주시게 되면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4분의 9, 4분의 27 에다가 2분의 3 9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7이니까 28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K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이게 T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또 뭐가 된다?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곡선하고 뾰족한 데인데 미분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왼쪽 거하고 접할 때, 오른쪽 거하고 접할 때, 그다음 저기 멀리서 한 번 더 접할 때, 그지? 그때 교점의 개수가 바뀐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다. 따라서 그거 다 합해서 4분의 3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들 보게 되면 틈이 턱턱 막히는 문제들이 있잖아. 근데 요 정도 시험 문제는 괜찮아. 그죠? 다음 시간부터 해서 조금씩 난이도 올릴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랬을 때 50분 안에 풀 수 있는 것들 정리하고, 그죠? 최대한 이제 점수를 확보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 19번 갈게요. 최고차 계수가 1이고, f-2하고 f1하고 똑같은 3차 함수가 주어졌다. gx는요,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그래프를 갈아타게 되는데, 뒤집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집을 건데, 그런데 gx 곱하기 g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하고 0에서 불연속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 일단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프가 뒤집힐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연속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fx 자체가 연속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건 다 연속이겠지.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만약에 fx가 연속이라고 한번 쳐보잔 말이야.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연속이라고 치게 되면 연속하고 연속을 갖다 곱한 거니까 연속이겠지. 이런 사태가 안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이 연속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럼 불연속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x가 마이너스 2하고 x가 1에서 불연속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무조건 불연속이 돼야 돼. 이해되지? 그렇게 되는 거야. 거기다가 봐봐. f-1하고 1이 지금 같은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뒤집잖아. 뒤집었을 때 한 놈이 만약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양수였으면 저 뒤집힌 놈은 음수가 될 거 아니겠어? 뚝 끊어지는 거란 말이야. 0은 아닐 테니까. 0이면 연속이 되는 거거든. 불연속이야.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잘 봐요. 앞에 놈의 불연속을 갖다 판단하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2하고 1 넣었을 때 그치? 그 극한 값을 갖다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봐봐. 여기가 지금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될 때도 조사를 해주셔야 돼. 조사를 해줘야 될 값이 뭐냐면 앞에 있는 함수 gx를 갖다 고려했을 땐 여기를 조사해줘야 되고 뒤에 있는 gx 플러스 1이라는 요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려면 x 플러스 1이라는 요 숫자가 마이너스 2나 1이 됐을 때는 조사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연속이라는 얘기야. 이때 연속이라는 얘기 뭐야? 잘 봐.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 g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g 뒤쪽은 뭐가 돼? 마이너스 1 x에다 1 집어넣으면 g1 g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 근데 내가 지금 집어넣는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접근시켜야 되는 거지. x를 마이너스 2로 접근시켜야 돼. x를 1로 접근시켜야 되는 거 맞아? 그지? 그때 여기서 뭐가 돼? 불연속이잖아. 이해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아? 0 돼야 돼. 되게 이제 뭐냐면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불연속이거든?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연속이 되려면 여기서 지금 연속이 돼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될 거냐면 g 마이너스 1이 0이고 g 2가 0이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g 마이너스 1은 지금 뭐가 되겠어요? 여기 불연속에 관계가 없어. g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지금 여기 상태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야. 따라서 f 마이너스 1이 0이고 그 다음에 f 2가 0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상태는 어디를 조사하는가? x에다가 마이너스 3하고 0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상태를 갖다 봐야 돼. 이해되겠죠? 거기서 지금 뭐가 될 거냐면 불연속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당연히 여기서는 불연속이 될 것이고 여기서 지금 0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볼 게 없어. 여기 불연속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따라서 우리가 잡아낸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그럼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넣어도 0이고요 2 넣어도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겠습니까? 이 상태가 되는 거야. 거기에다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아까 이걸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f1과 f-2가 똑같다. f1은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알파. f2는 마이너스 2지. f-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러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이것이 같은 값이어야 돼. 이해되겠지, 그지? 그럼 알파값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그래프 뭐 복잡하게 그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불연속이 돼야 되는데 그 숫자를 어디를 조사할 거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하고 1 됐을 때 그 다음 요게 있는 x값이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하고 1 됐을 때 그죠? 후반부에서는 뭐냐면 거기서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하고 1 넣었을 때는 연속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지? 그때 fx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는 되죠? 맞춰야 된다. 자, 20번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20번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딱 세 문제까지가 세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틀리면 1컷이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하나 더 틀리면 이제 세 문제 중에서 셋 다 틀렸으면 이제 2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니네들이 질문했던 두 문제 정도 거기 선까지가 아마 2등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거는 지금 나머지 문제 다 맞춰줘야 돼 이거는. 자, 20번 갑니다. 거기서 3 나왔겠다. 거기서 3. 그 정도 점수면 보기 되겠다. 요거 지금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게 문제를 풀 때 결정적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왜 나온 거냐면 지금 이거 뭐냐면 t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3보다 크다라는 얘기하는 거 뭐냐면 fx를 한번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시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값은 어디서 가죠? 0하고 2에서 갔거든. 여기서 이게 지금 뭐 결정적이진 않아. 근데 이제 요걸 한번 보는 거야. 0 집어넣었을 때가 4대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t,4라는 게 요 라인, 극대값 위에서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비율 관계를 한번 가볼까, 오랜만에? 1, 2, 3 가게 되면 여기가 3이거든요. 3. 그래서 지금 그 t값은 뭐 3보다는 커야 되겠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t값은 3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1, 2, 3, 여기 얼마지? 마이너스 1. 그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3분의 1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 여기. 여기서 변곡점의 접선의 방식을 갖다 만들어 놓으면 만나는 곳이 나오거든? 여기가 아마 3분의 1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 나오거든? 어떤 얘기냐면 사실은 3차 곡선을 갖다 봤을 때 변곡 접선이 있고요. 그냥 이제 간단한 얘기. 변곡 접선이 있고, 어디 부분이냐면 바깥쪽 있죠? 볼록 바깥쪽. 요쪽에서는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접선을 갖다 새기게 될 수 있는 영역이 나오거든? 그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거에 대한 얘기야. 어찌됐든 간에, 요 상황이 될 것인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t,4를 갖다 지나는, 여기, t,4를 갖다 지나는 접선을 갖다 만들자 이런 얘기죠. 아까처럼 선생님이 접점을 뭐 k, 라고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k, 이렇게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은 3k제곱 마이너스 6k x 마이너스 k
플러스 K 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이런 식으로 가요. 접선의 방식 가는 겁니다. 얘가 어디를 지날 거다라고 할 거냐면 요 점을 갖다 지난다라고 해서 식을 갖다 세울 거예요. 3K제곱 마이너스 6KX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K 세제곱 플러스 3K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로. 얘가 지금 어디를 갖다 지난다고? K, 4, T, 4 T, 4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T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게 되면 4는 이제 없어질 것이고, 얘를 갖다가 K에 관한 방정식으로 한번 읽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정리하시게 되면, 넘어가서 처리하게 되면, 2K 세제곱에 평평하니까 마이너스 3T 플러스 1K 제곱 에다가 플러스 6TK 이렇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K를 묶어내서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세요. 그럼 K 값이 뭐가 되냐라고 하면 일단은 그렇게 되는 K 값 접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일단 K가 0일 때 그렇게 되는 거야. K가 0일 때 그 접점 중에 하나가 0이 됐을 때 그렇게 하나 나오는 것이고, 이쪽에서 이제 두 개가 나올 것인데 그 K 값은 선생님이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세 개가 나오는 거야. 0, 알파, 베타. 그렇게. 이게 되겠지, 그지? 요 점을 갖다 지나는 T, 4를 갖다 지나는 접선의 방식 갖다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 거기서 지금 하나는 얘고, 하나는 요것이고,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요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를 갖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 각각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알파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와 베타라는 값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의 기울기, 즉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즉 요때 기울기는 3알파, 알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요것은 3베타, 베타 마이너스 2가 될 것인데, 이거 곱한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를 접점을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게 되면 그것의 곱은 뭐가 되겠어? 9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가 될 것인데,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3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리. 자, 아까 했던 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겠고 2분의 3t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되겠어? 3t가 될 것이다. 이거 가지고 여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괜찮겠죠? 그래서 t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내시고 거기서 t 값을 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이거 이제 기울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22번은 괜찮죠? 이 정도는, 그죠? 어디에서 지금 불연속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거기서 0 되는 값 찾아주는 거,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 할게요.